자, 그래서 혹시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괜찮고 우리 이제 가장 중고급에서 이제 가장 이제 위에 계시는 분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떤 거라도 선생님 이거 좀 몸 생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진짜로 그러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갖고 또 와서 또 우리 다들 또 다른 분 선생님들도 다 같이 또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거 이제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또 뭐 기초 과정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은 뭐 잘 몰라서 뭐 이 질문을 못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위치에 맞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옆에 주위 분들한테 여쭤봐도 되지만 또 뭐 수업 시간에 또 저희한테 물어봐도 되고 이러니까 아니면 매만 왔다가 또 나중에 우리 단체 톡을 활용해서 그래도 우리 여러 선생님들 같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렇게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저희한테 직접 또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뭐 학원님들끼리 같이 잘 이래 끌어주고 뭐 이래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음양 오행까지 했다 그죠? 음양 오행까지 이 오행과 사상 이야기 제가 들었죠. 지난 시간에 오행과 사상 이야기 들었죠. 맞습니까? 다 들었죠? 예? 지난 시간에요? 그래요? 오행과 사상 이야기 다 갖고 계시죠? 혹시 안 갖고 계시는 분? 아, 지금 한 분만 안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다 들으 예.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실제적으로 뭐 음양부터 해서 쭉 이래 더 많은 얘기들을 막 이래 하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이래 뭐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 뭐 조금 아쉽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기초 과정에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꼭 필요한 내용, 꼭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완전히 오행, 그죠?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오행과 사상 이야기입니다. 오행과 사상. 자, 오행이 뭐라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오행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오행은 음양을 세분화시키는 거. 그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음양으로 변한다. 계속 파동에 의해서. 그죠? 물결 흐르듯이. 그죠?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변한다. 이제 새벽에서 똥이 터서 아침으로 왔다가 낮에 있다가 또 다시 오후로 지나가면서 해가 지고 밤으로 가고 또 이제 계절로 말하면 이제 봄에서 다시 봄, 여름으로 왔다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겨울로 가고 또 다시 봄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이걸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니까 이론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음양의 변화더라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음양의 변화 그냥 음양의 변화구나. 낮과 밤, 뭐 남과 여, 뭐 이런 뭐 따시고 잡고 뭐 이런 거죠. 겨울과 여름 뭐 어떤 이런 관계. 그럼 이게 없냐 이렇게만 어떤 그 한정되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그 음양에 대한 성정을 이해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음양에 그 제가 메모지 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실 테고 책에도 물론 있고 거기서 더 발전된 게 지난 시간에 했는 게 뭐였습니까? 오행이었잖아요, 그죠? 오행. 그 오행인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 한다고 했지만 그걸 알고 보니까 음양이 변화하는 것을 조금 더 다섯 등분으로 세분화한 거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목은
음양은 두 가지였지만 목화, 토금수 그걸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을 그대로 5등분해서 5가지로 나누는 거로 구분한 거다. 그래서 목은 나무 목자를 썼지만은 그 목의 성정은 어떻다 했습니까?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계.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 우리 생각을 시작하게 하는 거.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목기라고 표현한다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화는 또 뭐였습니까? 그 목이 점점 더 발전하는 단계, 더 나가고자 하는 단계. 그죠? 제가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출발해서, 그죠? 이 기점은 음이었다 했지 않습니까? 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점은 양이겠죠. 양. 음양이 변화로 따지면, 이걸 변화한다고 따지면 결국은 이래잖아요.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음은 씨앗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양의 변화, 이걸 음양의 변화지만, 그죠? 또 이전에는 또 이렇게 이제 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변하지만 이걸 오행에 의해서 5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가장 양의 점, 그 다음 가장 음의 점, 이거잖아요. 그럼 음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입니다. 출발하면서 계속 상승하잖아요. 이게 계속 상승해 나가는 기운이 양의 운동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점에서 다시 하강하는 기운. 이게 음의 운동성이라고 했죠. 요거는 양의 운동성이고. 운동성이. 그럼 음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성정을. 그런데 이제 오행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오행을 요걸 이제 5등분한 걸 알아요. 근데 물론 목화, 토, 금수라 하니까 목화, 토, 금수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한문으로 막 쓰고 이러니까 진짜 이 알기 전에는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들려지는데 제가 항상 쓸 때 목부터 먼저 쓰죠. 쓰는 것도 제일 위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다음에 화를 제일 꼭대기 쓰고 또 그냥 여기서 내려가면서 토 내려가면서 금 이러면 이제 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항상 나와서 시작하는 단계, 움직이는 단계, 아이가 첫 태어나는 단계, 움직이는 것이 보여지는 거. 그래 겨울에 씨앗에서 새싹이 트는 단계. 그리고 그게 뭡니까? 생명이 시작하는 단계, 생명체가. 그죠? 나무에 새싹이 피는 단계. 하여튼 항상 시작하는 단계. 이것을 목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목이라 했나 하니까 이제 나무가 자라는 성향과 같더라 하는 거죠.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보면은 제 뿌리에서 새싹이 나오가 실제적으로 보면 새싹이 하나 생명체가 나오면은 겨울에 얼어 있는 상태에서 땅을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힘을 뜻하거든요. 목의 기운이. 그래 목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 에너지가 치고 나가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목으로 이제 시작한 거죠. 목은 어디로 갑니까? 아주 왕성한 화의 세계로 가는 거죠. 낮의 구간으로. 이 생명체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구간으로 계속 고호하는 거잖아요. 계속 나가는 거죠. 그 단계가 왕성해지는 단계가 화인 거죠. 양의 극의 상태가 화라는 얘기죠. 양의 극의 상태가 화라는. 그 양의 극의 상태가 화는 가장 크니까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또 반대로 이 나중에 수를 이야기하게 되면 수의 가장 음의 극의 상태를 태음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상 얘기할 때 하겠지만 오늘 사상 얘기 해야 되니까. 그러냐 목과 화는 이 운동성이 계속 뻗어나가고자 하는 운동성이기 때문에 양이 운동성이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어느 점에서 정도에서 스톱을 하고 스톱한다는 것은 이 양과 음이 같이 존재하는 토의 어떤 한계점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저 다시 이제 이 리턴을 하게 되는
음에 나갔지만 그걸 다시 본래의 성상으로 씨앗이 어떤 새싹이 나오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성을 금의 운동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금의 운동성을 완전히 접고 나면 수의 공간이에요. 수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공간. 요게 이제 5가지 운동성이죠. 그 토의 운동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기초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5가지. 그러면 결국은 목은 태극화의 완전히 태양의 태극이 아닌 태양의 위치로 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거죠. 출발. 그러니까 요거는 작은 양이다, 소양이라 하는 거죠. 반대로 금은 뭡니까? 다시 본래의 위치로 수의대로 가기 위함이니까 요거는 음의 위치로 가는 거는 소음이죠. 작은 음, 소음. 이렇게 사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 사상은 여기서는 지금은 오행의 것을 말씀드리지만은, 그 다음에 이러한 이 기운적인 요소들을 어떻습니까? 우리 지지에서는 오행의 하늘의 기운에, 그래, 형체가 없는 형이상학적인 오행과 그 형이학적인 형체가 있는 질 쪽으로 보이는 오행이 있다. 그 지지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명리적으로 구분하기는 하늘의 기운을, 천간의 기운을 뜻하는 오행은 여기서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기운적인 이 오행을 뜻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드러나지는 이 오행은 우리는 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절로 나눈 거예요. 지난번에 오행 여기까지 했죠. 그럼 사상은 여기서 제일 먼저 출발했는 그 목이라는 것은, 그죠? 목이라는 것은 사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봄의 기운과 같다. 왜? 봄은 1년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죠. 봄의 기운과 같다는 거죠. 봄의 기운과. 다시 말하면 화는 당연히 여름이겠죠. 봄새 여름의 기운이라는 거고. 자, 여기서 여름을 보면, 그래, 이 극의 전까지가 여름이잖아요. 여름. 제가 좀 이따가 이 하나의 이 나무로 그림을 표현하자면, 나무가 자라면, 새싹에 뿌리를 두고 새싹이 자라는 요 시점이 새싹이 피고 요 시점까지가 목이잖아요. 요 시점까지가 목이 아니라 가지가 벌어지고, 그죠? 하는 게 이게 이제 목과 요거는 목의 시작적인 목이고, 천간에서 이야기하면 이 날개로 이 간목이라는 요까지가 이 목인 거죠.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막 퍼져 나가고자 하는 이 상태가 화이잖아요. 그래서 가두리하고 다시 이제 이 하강하는 금의 그 하강하는 이 여름의 기준은, 그래, 알고 보면은 여기 화토가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 놓은 거 보면 요 토의 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토의 개입이 없으면 나무가, 꽃이나 이 생명수가 정지되는 기운이 없습니다. 계속 자라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토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하고 자라고 퍼져나가자 하는 기운을 잡아둔 거죠. 토가. 그래서 화의 정점과 토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 12운성이나 다른 데 가면 또 이걸 왜 화토가 이 동주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래서 토생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금에 이제 수렴작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 자연에서의 수렴작용은 어떻다 했습니까? 나무에 있는 것들이, 나무꽃에 파릇파릇하고 꽃이 피운 것들이 꽃이 떨어지면서 그 결과가 나오죠.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있는 나무의 색깔이, 나무 이파리들의 색깔이 변하죠. 수분이 뿌리로 돌아가는 상태죠. 자꾸 뭔가 수렴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자연에서 그래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분은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열매는 이제 이 알이 맺혀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본래 이제 이 열매가 다 떨어지고 열매 다 추수하고 나면 모든 나무들이 앙상하게 가지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럼 그 수분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이 수의 상태로, 뿌리 상태로. 그 열매 안에는 씨앗이 맺는 상태죠. 이런 상태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걸 이제 오행의 상생이라는 거죠. 오행의 상생. 그럼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한다.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오늘은 이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여기서 오행에서 또 음양으로 나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오행이 음양으로 나뉘면 몇 개입니까? 10개가 되잖아요. 각 오행이 5개가 음양으로 나뉘어야 되니까 10개가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이해하셨으니까 좀 더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오행은 정리를 하자면 천간의 오행과 명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음 지지의 오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죠? 다시 오행도 음양입니다. 이제 그걸 구분하는데 천간에 가서 하늘은 양이라고 했잖아요. 음양에서 땅은 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천간의 오행, 천간을 이야기하는 오행은 그대로 기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그다음 지지에서 이야기하는 오행은 사상과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 현실적으로 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니까 천수상해서 지수형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걸 어디서 만드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 거기에서 또다시 천간의 것은 10개로 지지의 것은 12개로 나눠지는 길을 그 사상이 12개는 12달을 뜻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선 천간의 10개 기운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오행의 음양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요 해놨는데 자 목화 토금술 해놨는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구분해서 책에 있죠. 제가 그 오행 그 사상 이야기, 오행과 사상 이야기 책에는 20쪽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오행과 사상 이야기 들은 그 메모지를 확인할 수도 되고요. 이렇게로 10개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라는 거죠. 그냥 명목적으로 목은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또 양과 음양으로 있다 했으면 그래서 10개가 됐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자 아까 새싹이 생명에서 새싹이 나온다 했죠. 딱 나오면서 나무가 자라면서 새싹이 나오면서 시작한 것이 여기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육상으로 눈으로 보이면서 이 두꺼운 땅을 겨울을 헤치면서 뚫고 나온 이 기운이 그죠? 가장 먼저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이가 제일 먼저 딱 태어나는 거고 그것을 태어나는 순간을 갑목이라 한다. 일단 먼저 이걸 아까 시작하는 단계를 목이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오행으로 목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도 지금 음양으로 나뉘어졌잖아.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 이걸 갑목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 갑목이 이 모양 형태 꼴을 보면은 누군가 우리 옛날에 이 운동장에 줄 서가 체육대회 행사 같은 거 하면 이러면 제일 앞에 피켓 들고 이래서 있잖아요. 그 모양 같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특허, 그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 보이지 않는 것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는 거죠. 명리적으로는. 그래 이러한 기운을 갑목의 형태, 또 이걸 가장 먼저 나오서니까 양의 목의 형태,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라는 기운에서 갑목의 기운으로 아주 기분 좋게 확 박차고 나와서 자랍니다. 자라면 어떻게 가지가 번져지고 막 많이 자라죠. 확산하잖아. 막 나가잖아.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는 게? 이래 막 자라잖아요. 그죠? 이래 나온 것들이 막 자라고 번지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 2갈래, 3갈래 번지고 하는 걸 을목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통째가 이 나무거든. 을목이로 한 상태죠. 가지가 벌려 확산하는 상태. 요 박차고 나온 요 기운이 여러 가지로 펼쳐져 번지고 확산하는 단계를 을목이라고 합니다. 그죠? 간목에서 금방 나온 상태에서 좀 더 진행된 상태죠. 화의 상태는 어떨까요? 더 확산하고 더 커져 나가고 확산하는 상태거든요. 화의 상태가. 그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어떠세요? 꽃이 피고, 제가 그림이 참 안 됩니다. 꽃이 피고 하는 그 안에 꽃망울이가 맺고 한 상태, 이걸 병정의 상태입니다. 화의 상태가, 화가 막 자라고 하는 상태가 그렇게 계속 나가고자 하는 상태에, 그냥 여기에서 병화의 상태는 꽃이 피는 상태. 자, 꽃이 확 피면 그 다음에 꽃이 피니 그 다음에 그 꽃이 안에서 결과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감꽃을 봅니다. 감꽃을. 꽃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꽃만 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감꽃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그 안에 감이 조금 나와. 그런 과정인 거죠. 그걸 병화라 하고, 꽃이 처음에 핀 상태를 꽃 피는 춘삼으로 필 때는 병화라 하죠. 화이지만 그 다음에 안에 열매가 나오는 상태가 정화라 한다는 거죠. 자연에서는 구분하자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는 굉장히 화려하게 꽃을 막 피운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화는 모양이 아름답게 피우는 상태. 그러나 정화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금만 화려하고 정화는 화려함이 병화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은 뭔가 결실을 갖고 있잖아요. 자연의 상태를 보면.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화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토인 상태는 정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인 상태는 그 못한 것들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상태죠. 그죠? 그 못하게 하는 상태를 토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토는 계속 자라고 꽃이 아까 정화에서 꽃이 이빨 핀 상태를 그만해라고 하는 기운을 무토의 상태. 그 다음에 꽃이 그 상태에서 쭈그러들면서 떨어지는 상태를 기토라 하는 거죠. 화의 상태에서 이렇게 기토로, 토기로, 무토와 기토로 구분된 거죠. 자연 상태에서. 그럼 결국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보여지는 거지만 무기토의 상태는 실질적으로 그 형상을 보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연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걸 아까 천간의 상태는 전부 기운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 형상화해서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태다. 그럼 기토는 형상은 없다. 음양으로 이제 이 조절하는 기운이니까. 그죠?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금의 상태. 다시 본래의 위치로 하강하고자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이 금의 상태. 그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초가을이죠. 그리고 꽃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안에 이제 열매가 맺혀인 거죠. 열매가. 그죠?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가 금의 시작인 거죠. 금의 시작인데 이 상태가 금은 먼저 시작한 게 뭐죠? 경금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맺혀진 상태가 쬐면하게 꽃이 떨어지고 나면 열매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경금이다. 경금의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더 자라죠. 이게 더 자라면 이게 큼직해져, 이제. 큼직해지면서 안에 씨앗까지 다 있어. 본래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 씨앗이라는 것은. 이게 신금의 상태다. 이 상태는 말하자면 완전히 열매로서 완성된 거죠. 보석으로서 완성된 단계라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죠?
이제 지금은 어떤 단계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오행적으로 지금 보니까 수가 남았잖아. 수, 임계수. 그러면 수는 뭐였습니까? 본래의 상태라 휴식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는 다 완성된 단계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걸 추수하고 나면, 그죠? 이 가을에서 이제 이 신금은 완성됐으니까 여기 추수하면 끝이에요. 그럼 오행으로 보니까 지금 금에서 끝났어. 나중에 지지 12개로 들어가면 이제 다시 여기서 또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수인 상태로 들어간죠. 수는 뭐예요? 원래 씨앗이라고 안 했습니까? 물론 씨앗, 그죠? 씨앗이라는 거. 씨앗인데 여기서는 임수와 개수로 나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상태,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완전한 상태로 이제 이 없는 공간으로 들어온 거죠. 없는 공간으로 이제 완전히 이 끝났는 거죠. 끝난 상태. 끝난 상태고 이제 임계수에서는 이제 다시 이 씨앗을 가지고 재생산 시기가 지나서 재생산 어디로 모고의 상태로 다시 오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보여지는 오행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연에서는 이러한 시기에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목은 기운은 처음 시작하는 기운이지만은 뚫고 나오는 힘이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목의 구간이지만 을목은, 음의 목은 다시 말하면 퍼져 나간다. 더 번져 나간다는. 그죠? 이제 이런 상태를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간목은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를, 에너지가 강력하다. 그죠? 그러시면 시작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갖고, 이 간목 일간자들은 그래서 마치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걸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을목은 어떻습니까? 이 생존력, 생활력. 지금 하나의 생명수로 봤을 때는 이걸 가지가 번져지는 이런 형국을 이야기했지만은, 간목이라는 것은 일단 나무예요. 나무로 본다면 을목은 화초와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항상 그 음양을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그 병화는 굉장히 밝다, 화사하구나. 이런 모양. 그 정화는 어떻습니까? 화사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이 결실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토는 이제 음양을 같이 갖고 있는데 이런. 그다음 금은 신금과 경금과 신금의 관계. 그리고 경금은 이 결실로 따지자면 경금은 열매가 맺어져 있지만 완숙한 열매는 아니다. 그럼 만약에 정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경금의 상태는 그냥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 과일로 보면 떫은 과일이라. 그러잖아요. 이 상태가. 그 신금이 완전한 금이거든요. 그래, 이러한 성국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목의 상태는, 그래서 갑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다 된 거죠. 다 됐는데 먼저 목에서도 먼저 나오는 글자는 양으로 출발해서 음으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래, 음양은 그래 갑은 양이요 을은 음이라는 얘기죠. 그래,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간목으로 출발해서 목의 끝은 을목에서 목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목생화한 거죠. 화로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을목도 화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양화로 시작하잖아. 꽃이 피는 상태, 양화로 꽃은 면제 피잖아요. 시작해서 음화로 안에 열매 맺으면서 꽃 떨어지는 거예요. 화로서는 병화가 양화고 정화가 음화죠. 음화로 또 끝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무기토는 그냥 어떤 기운 쪽으로 변화하게 하는 거고, 음양이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시 음이 본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운, 그죠? 그거라 했고, 그래서 양으로 시작하고 음으로, 금에도 양으로 경금이 양이고 신금이 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경금으로 시작해서 금에서는 경금으로 시작해서
음금으로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 수는 임계수가 양과 이렇게 해서 천간의 10개 기운이 마무리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목은 그냥 목은 나무로 본다. 그죠? 목은 나무 목자를 썼으니까 나무다. 또 화는 자연에서 목은 나무로 보고, 화는 불, 빛 이런 것으로 보고, 자, 그죠? 그 다음에 토는 흑토자 썼으니까 땅, 그죠? 모든 걸 수용하는 이런 걸로 보고, 땅, 산 이런 걸로 태산. 금은 쇠금자를 썼으니까 쇠, 또 뭐 바위, 뭐 이런 형상을 보고 물질로도. 그럼 수는 물수자를 썼으니까 그냥 물이다. 이걸 자연에서 5가지의 어떤 그 물상으로 대체시켜 놓은 거예요. 상생상극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목은 나무구나라고 자꾸 고정되고 봤기 때문에 뭔가를 여기서 명리적으로 또 이래 활용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럼 목은 나무라 했다가 뭐 시작한다 했다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그걸 하나로 쭉 연결을 하십니다. 연결해서 이해하죠. 이건 나무일 수도 있고 시작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서로 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어떤 이런 단계들이죠. 화는 절대적으로 금으로 가야 되는데 토가 없으면 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자연이 이래 돼 있잖아요. 토가 보이지 않는 토의 개입이 있어야 금으로 갈 수 있잖아요. 토의 개입이 없으면 화는 토의 개입이 없으면 금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 화생토, 토생금이에요. 그리고 금은 씨앗을 하고 다시, 금은 이렇게 상생상극론에서는 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쇠고 바위고 거기에서 물을 맺는다. 이래가지고 물은 수는 다시 나무를 자라게 하는 원소로 쓰여진다. 자, 이런 상생상극론인데, 자, 여기에서 천간의 10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천간의 기운적인 것도 표현했습니다. 자, 천간이 아니라 지지의 오행은 너무 빠른가? 너무 빠른 건 아니죠. 아까 여기 사상과 오행 얘기해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뭐 책이 아까 20 몇 쪽에 다 그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그까지 오행과 사상 이야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요 있는 내용들을 결국은 20쪽에 거기서 다 그림과 그것으로 다 요약을 해놨다. 이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지 속에서의 오행은, 그죠? 맹오행은 목화, 토금, 순대. 천간의 거는 음양으로, 오행이 음양으로 딱 나누니까 10개가 된 거예요. 천간의 갑일병전, 무기, 경신, 임계해가 10개가 나눠진 거예요. 지지에서는 아까 사상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지지의 사상은 목, 화, 금, 수. 지지의 아까 천간에는 오행이라고 했지만 지지에는 사상의 체계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오행이 있긴 있습니다. 그 천간 지지의 오행은 조금 다르게 오는. 지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움직인다 했죠. 사상으로. 목의 기운은 봄과 같다라잖아요. 화의 기운은 여름과 같다는 거고, 금의 기운은 가을과 같고, 수의 기운은 겨울이다. 그럼 토가 어디 있노라는 거죠. 그죠? 토가 없는 거잖아. 그래, 지지의 사상은 우리는 각 계절이 3개월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3개월씩 딱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 천간에서의 토의 기운은 아까 화토가 같이 있으면서 화의 조절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금으로 넘겨줬어요, 화를.
그래 토가 결국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화가 금으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 화는 목을 시작해서 화의 점에서 다시 금수로 보내려고 토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토는. 여기서 이 토는 그래 천간의 토가 이 계절적이 아니라 계절도 마치 음양의 변화하는 것을 그러한 역할을 한 거죠. 그 토는 결국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지에서도 보면 이제 계절적인 요소지만 계절적인 구분이지만 여기서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절마다 환절기가 있잖아요. 환절기. 그 환절기가 바로 토에 해당된다. 그 결국은 봄의 끝자락. 그지? 봄의 끝자락은 이것도 토에 해당되는 거죠. 토.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제 양의 토겠죠. 아까 토는 여기 양토, 무기토라 했으니까. 그 결국은 이 토는 양토인 무토와 음토인 기토로 나누어진 거죠. 아까 천간에 그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야기할 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환절기에 속하는 그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지는 환절기에 속하는 야도 토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있는 야도 토고 그죠?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겨가려 하는 요 토도 토고 그래 결국은 그 다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요 마지막 환절기 요것도 토였거든요. 예. 토가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토가 다시 이야기하면 토가 그 목 속에 토 있고 지지에서는 사상에서는 목에도 토가 있고 화에도 토가 있고 천간에 거는 따로 오행이 딱 10개 딱 따로 있었잖아요. 오행이. 그런데 여기 지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을에 금에도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금에도 토가 있고 수에도 토가 있고 이 천간의 토는 토가 오행이 그대로 토가 딱 맞았는데 음양으로 2개씩 딱 맞았잖아요. 그런데 지지에서는 안 맞잖아요. 각각이 오행에 그 토가 다 있는 거예요. 토의 형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지금 이제 이거 지지의 거를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조금 더 나가면 이렇습니다. 지지의 오행은 사상과 같은 얘기다라고 했고 천간의 오행은 음양으로 또 세분화하니까 10개로 나눈 거죠. 갑을병정 무기겸신 인계 했는데 지지의 거는 오행을 사상과 같지만 그걸 사상을 4개로 나누니까 요거는 12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거기 지금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지지의 형상을 드러나는 것은 인목이라 자 우선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 이 갑목 먼저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천간의 거는 목은 아까 천간의 거는 왜였습니까? 갑 켰죠. 을 화는 병화 정화 이야기했죠. 금으로 가서 경금 신금 이야기했죠. 수로 가면 임계수가 있다. 이렇게 오행이 여기 무기토가 있고 무기토는 화토와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여기 무기토가 요 모양새로 보면 요 화에서 요거 금으로 넘어가는 요점에 있어야 되겠죠. 토는 따지고 보면 여기서 보면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중간이잖아. 그래 토는 화의 개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화생토 토생금이라. 그는 이 과거의 책들 보면 화생토 해서 이 토생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치적으로 따지고 보면 요 자리에 여기 토가 있어야 된다. 토. 천간의 오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양토와 음토로 바뀌었는데 요 모양이었는데 요 지지로 내려와서 보면 지지사상 책에는 왜 되어 있는 보면은 12가지가 달로 보면 인, 묘, 맞지? 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 오, 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 유, 술, 해, 자, 추.